네,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진행했던 간섭을 이용한 빛의 파장 측정, 이 실험에 대한 간단한 이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교재에 있던 이 그림에는 요 A라는 슬릿이 있지만, 실제 우리는 이제 이중 슬릿, 여기 B하고 C, 좁은 틈이 있어요. 여기 잘은 안 보이지만 여기 좁은 틈이 있고 여기도 좁은 틈이 있습니다. 그 실 틈을 슬릿이라고 하고, 이 슬릿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이중 슬릿의 거리입니다. 또는 간격이라고도 합니다. 두 슬릿의 간격이 소문자 D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빛을 레이저로 보내는데, 이 A 슬릿이 있을 때는, 즉 슬릿이 하나 있을 때는 빛을 보내주면 빛이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빛이 퍼져서 이렇게 퍼져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이걸 이제 회절이라고 합니다. 회절된 빛이 이제 거리가 좀 이렇게 멀리 오면 거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의 평행한 이렇게 물결처럼 평행한, 이걸 이제 파면이라고 합니다. 평행한 파면이 BC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서 B와 C에 들어오는 파가 이제 동일한 파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출렁임이 있는 그런 동일 파동, 그걸 이제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위상이 이제 BC에 오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A 슬릿을 쓰지 않고 여기에 직접 레이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레이저의 파면은 이미 위상이 이렇게 동위상인 파동이 이렇게 직진해서 오기 때문에 BC에 동일한 위상으로 파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B에서 새로운 파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C에서도 똑같은 파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파동과 파동들이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둘 다 B에서 오는 파동하고 C에서 오는 파동이 동일한 출렁임 또는 위상이 동일하게 겹쳐지면, 두 출렁임에 의해서 더해진 효과에 의해서 더 큰 파동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 변이가 생겨나겠죠. 출렁임이 생겨나겠죠. 자, 이런 원리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이렇게 이제 서로 출렁임이 서로 더해지는 효과가 일어나지만, 그런 지점들이 이렇게 이제 밝은 무늬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곳은 하나의 빛은 이렇게 위로 출렁이는 파동을 만들었는데 다른 하나는 아래로 출렁이는 이렇게 이제 변이된 파동이 만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서로 파동이 없어지는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파동이 점점 커지도록 만나서 만들어진 효과는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강 간섭. 그리고 파동이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이제 상쇄나 또는 소멸 간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이제 보강이 됐지만 조금 더 비껴가면 상쇄가 되고 다시 보강이 되고 상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스크린상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차되는 무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점에서 보면 B에서 오는 빛과 C에서 오는 빛이 만나는 이런 지점이 이제 P라는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거리가 D라는 대문자 D죠. 이중 슬릿에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는 이 이중 슬릿의 간격보다 대개는 아주 크죠. 이게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건 이런 조건이죠. 여기 D가 0.125mm인데 이 D는 뭐 1.5m 이런 식이 되니까 수백 수천 배 또는 뭐 수만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점에서 B점이나 C점을 봤을 때 이 길이하고 이제 요 길이하고 똑같은 요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거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나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중심에서 보면 이게 거의 직각이나 다름없어요. 매우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차가 나게 되죠. 즉 C에서 P까지의 거리에서 B에서 P까지의 거리를 빼면 이게 이제 CG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요 각이 세타 또는 요 각이 세타예요.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CG는 D 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경로차라고 합니다. 경로차. 두 지점, 어떤 지점에서 이제 각각의 이중 슬릿에 각각의 슬릿까지의 거리의 차가 바로 이제 경로차가 되는데, 이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이게 이제 밝은 무늬 조건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인 세타는 이렇게 큰 이 삼각형에서도 사인 세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보면 요 삼각형에서도 사인 세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사인 세타는 여기서의 세타는 우리가 무늬가 몇십 개, 몇백 개 이런 게 아니라 뭐 몇 개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세타는 아주 작은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에 거의 근사돼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근사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여기 대문자 D분의 소문자 Y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D 곱하기 D분의 Y,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Y에 대해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Y는 소문자 D분의 대문자 D 곱하기 람다 곱하기 정수,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요 M 람다하고 여기 대문자 D분의 소문자 DY에서 Y를, 즉 중앙으로부터, 중앙은 0차,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래서 M차라고 보면 돼요. M차. 이 값이 이제 M이에요. M은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의 정수에 따른 위치, 이게 이제 Y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걸 아마 N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N. 이제 M이 아니라 우리 교재에는 정수 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또 거꾸로 빛의 파장 람다를 구해볼 수 있겠죠. 람다는 D분의 곱하기 N분의 D 곱하기 Y,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레이저의 파장과 여러분들이 실험으로부터 구한 이 파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이거를 검토를 해보는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섭, 이런 현상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간섭에 의한 이 광원, 우리가 쓴 레이저의 파장을 이렇게 측정한 실험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건 교재나 또는 물리학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수업 시간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